자, 이게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이 4월 말, 4월 말에는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다. 오늘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이번 주는 좀 종목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가 되면서 또 많은 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배차반, 배차반을 기억을 하십시오.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그러면은 한쪽 섹터는 조건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철. 조선, 건설, 철강. 자, 배차반과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차반하고 이쪽 한쪽을 묶고요. 그 다음에 한쪽을 조건철로 묶어보죠. 조선, 철강, 조선건설, 철강. 그럼 이게 시소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차반이 올라가면은 조건철이 살짝 내려가고요. 조건철이 조선건설, 철강이 올라가면은 배차반이 살짝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소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놓고 바이오 종목들도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지금 현재 그나마 수급이 좋아진 부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던 부분, 이 부분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바이오에서 많이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인데 분들이 많으신데요. 좀 힘내시고요. 일단은 바이오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면은요. 바이오 섹터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 계속 좀 시청을 해주시면은 또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또 자세히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그동안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월 달에는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과열권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1월 달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무려 3개월간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결국에 큰 틀에서 보면은 횡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이 기술적 부분에서 과열을 좀 어느 정도 해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기금 수급도 좀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연기금이 주구장창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매수로 좀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금요일부터 시그널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금의 매도세가 매수세로 전환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으로 좋아졌고요. 특히 이제 환율 부분이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또 수급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하는 그 시장을 우리는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양대 경제 엔진 축인 중국과 미국. 지금 현재 미국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살아나면 지금 세계적인 공장인 중국 시장도 제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바이 아메리카에서 지금 현재 미국 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이게 뭐 당장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그 경기 지표 호조세가 특히 한국과 같은 신흥국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증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쪽, 반도체 쪽, 이쪽 수출 증가가 더욱더 가파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 자동차, 반도체, 조선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2차 전지가 있습니다. 즉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수출 효자 상품이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조금 이 2차 전지 섹터, 배터리 섹터에 우려감이 많았습니다. 폭스바겐이 자체 개발을 한다. 현대차도 자체 개발한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메이커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 GM도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합작사를 이뤄서 배터리를 그냥 합작사를 만들어서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배터리 셀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이 수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의 우려감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런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자동차, 특히 전기차 쪽은요. 이제는 성장 가치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하나의 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장주하고
네, 그다음에 가치주하고 따로 떼어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용어입니다. 성장하면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성장 가치주. 성장주들은 실적보다는 이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다. 이걸 보고 있는데 가치주는 실적도 더 좋아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장 가치주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 강세 전개 가능성이 있고요. 외국인의 추가 매수세 유입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빠른 순환매 속에서 종목과 업종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그 2차 전지 섹터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자체 생산 그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알고 보니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합작을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수급도 좋아지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2차 전지하고 이 전기차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기아의 EV6 네, 보셨죠? 맥라렌 다음으로 6개의 자동차, 7대 자동차가 경쟁을 했는데 거기에 람보르기니, 페라리도, 포르쉐도 경쟁했는데 기아의 EV6가 2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의 그 아이오닉 5 이번 주에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네, 이제 일반인들의 인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오닉에 관련된 매출 2분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 있고요. 또 테슬라에 납품하는 전기차 부품 회사들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 테슬라의 당초 예상치가 17만 대, 17만 7,822대였는데 무려 18만 4,800대, 거의 뭐 10,000대 이상을 10,000대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내면서 출고를 했습니다. 즉 테슬라 자동차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되는 그 교두보 역할을 테슬라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업체들, 2차 전지 업체들은 어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자,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그동안 좀 올랐는데 특히 뭐 삼성 SDI는 좀 더딘 흐름을 보였지만 뭐 전고체 배터리 개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동차는 각형 배터리로 전환이 되면서 삼성 SDI도 꾸준히 보시고요. 현재까지의 차트상의 흐름은 LG화학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BM 네, 이 두 업체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특히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 부분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네, 올해 실적이 더블 이상 간다고 합니다. 양극재 부분 그쪽 매출이 급증하니까요. 포스코케미칼 꼭 보시고요. 자, 에코프로비엠은 SK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의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공장 투자를 재개하면서 에코프로비엠 향후 비약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본의 업체 다음으로 네, 양극재 부분에서 글로벌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케미칼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현대 기아차 했는데 기아차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애플카 이슈가 살아 있습니다. 자, 애플의 협업 가능성 우리나라 두 업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기아하고 LG전자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협의가 논의 중에 있다고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LG전자하고 마그나 이 합작사에 애플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 애플이 완성차,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폭스바겐에 러브콜을 보냈지만 폭스바겐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기술력이 있고 안정적으로 애플카를 만들어줄 회사, 어느 회사냐? 현대 기아차 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아차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 기아차가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를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외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를 보셔야 된다고 했죠. 원익, PNE,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2차 전지하고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 조금 더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 시간 약간 부족한 부분, 네, 잠시 뒤 10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고초 3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어떤 고민들 갖고 계신지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반갑습니다. 고민이실까요? 네, 만도요. 네, 만도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매수가는 73,300원이고요. 비중은 40% 가지고 있어서 비중은 많고 안 움직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이 만도가 이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결된다면 생산 증대가 가능할 거란 전망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 주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주셨는데요. 네. 저도 이제 만도를 계속 연구를 하고 관심 있게 봤는데요. 만도가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가장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작년에는 레벨 4까지의 그 테스트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율주행에 관련돼서는 뭐 여느 잡주라고 비교할 수가 없는 기술력이 탄탄하고 매출과 실적 성장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잘 나가던 반도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 만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도의 실적이 다시 상승하는 그 기점은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이 원활해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만도의 실적이 좋아지는 게 만도 헬라라는 그 자회사의 실적이 1분기부터 반영이 되고요. 또 2분기도 반영되면서 실적은 점진적 우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도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기술력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대에서 또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기업 중에 하나지만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뉴스를 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결되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물타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40%를 갖고 있어서 약간은 부담은 되시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10%는 더 물타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이 만도가 지지가 되어야 되냐? 네, 6만 원 부근입니다. 지금 64,800원인데 혹시라도 이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악재로 계속 반영이 돼서 주가를 살짝 끌어내린다면은 6만 원 부분이 지지가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만 원이 지지가 된다. 그리고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6만 원 부근에서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뉴스를 한번 계속 체크하면서 만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네, 만도 6만 원 부근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물타기를 해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금호석유요. 네, 금호석유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23만 원에 20%입니다. 네, 23만 원에 20%. 일단 수익권이세요. 네. 네, 26만 원 선까지 올랐었는데 이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걸까요? 아예 이게 사고 이틀인간 그게 분쟁이 종료되면서 28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너무 높게 그거를 내가지고 좀 더 기다린다 했는 게 놓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최근 다시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금호석유 어제장 1% 가까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떤 전략 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고무, 수지, 수지 페놀 이쪽에 삼박자 모두 지금 호황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은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요. 경영권 분쟁이 삼천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는 부분은 주가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은 됩니다. 원인은 되지만 주가가 이제 진짜로 움직이는 그 중요한 변수는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만한 그 경영권 분쟁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이제는 실적 위주로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이제 페놀 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데 특히 이제 MB 라텍스 부분, 네, MB 라텍스 부분에 이 코로나 수혜가 좀 지속되면서 이 고무 쪽, 네, 지금 현재 고무 쪽은 타이어 쪽인데요. 타이어도 코로나가 끝나면은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타이어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업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고평가 아니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여타 석유화학 업체에 비해서 살짝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퍼가 올해 실적 대비 이 퍼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대 25만 원 가격대를 잘 소화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충분히 한번 고점을 노려볼 만하다. 고점 부분이 29만 3천 원 부분인데 29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노려볼 만하다. 다만 지금 이제 시장이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수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짝 지수 영향을 받고 좀 악재가 돌발 악재가 딱 발생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24만 원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만 원을 깨지 않는 한 지금 자리 유지하고 있으면 고점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올해 실적은 뭐 고무부터 해서 패널, 수지 이런 쪽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유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